갑자기 나라 곳곳에서 아직 중2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중생이 조폭도 아니고 동료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만큼 폭력을 가해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어리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잔혹했으며 악마였습니다. 벽돌과 소주병, 의자까지 나뒹굴었으며 1시간 40분 동안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범벅이 됐습니다. 4명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2 여학생, 조폭 뺨치는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접한 국민들을 공분하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충격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대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각종 범죄 영화나 게임을 모방한 흉악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만 6만 3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불과합니다. 미성년 범죄자는 형벌 대신 보호 처분을 하거나 형을 감경해주는 소년법이 적용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는 10수만 명이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만 고치면 청소년 범죄가 없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학교 교육이란 오로지 점수 올리기에 급급해 우리의 전통인 인성 전인교육이란 아예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학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교육행정의 이면에 이런 끔찍한 청소년 범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저 학과 공부 위주가 학교 교육의 전부고 인성교육은 전혀 없으며 동료 간의 우애나 선생님에게 존경심, 부모님께 효도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도 오래입니다. 그럼 가정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각박한 현실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과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기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가정교육이 존재하겠습니까? 언론들도 소년법에 의존하여 소년법을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자기 의사결정권이 미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상의 보호 특칙입니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제정했으며 만 18세 미만은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유기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는 최대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상위법인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 대신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가해자도 일명은 만 13세여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나머지 3명도 소년법상 당장 구속이 어렵다고 하자 법 폐지 여론이 들끓는 것입니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잘 교화하고 선도해 학교와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린 나이를 명분으로 계속 관용을 베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범죄 의도, 잔혹성, 수법 등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거나 예전과 달리 10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한 만큼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참혹한 범죄, 즉 살인이나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어른들에게 점점 늘어나는 강력 범죄를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비롯해 가정에서는 학교만 보내면 다 해결되리라 믿지 말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청소년 범죄를 근본부터 뿌리를 뽑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깡문 칼럼 이강문이었습니다.